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입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에요. 근로장려금은 작년에 단 하루라도 일한 적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국세청 지원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이 대상일 정도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지원 금액도 평균 114만 원이나 될 정도로 크고요. 그런데 근로장려금을 자세히 보시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신청하면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부는 저소득층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더 나아지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많이 가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2억 원보다 적은 분들 중 소득이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근로장려금을 드려요.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주는 기준을 단독가구, 혹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분해서 가구별로 한 명에게만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하나만 놓고 봤을 때에는 같이 사는 것보다 따로 사는 게 더 유리하기도 하고요. 가구원 중에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럼 지금부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이건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단독가구 그래프를 보시면 소득이 적을 때는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적어요. 소득이 아예 없으면 못 받지만 세전 금액으로 4만 원만 벌어도 근로장려금으로 1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1년간 4만 원 벌어도 이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 4만 원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근로장려금 금액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주는 거죠. 1년 소득이 400만 원에서 900만 원이 되면 단독가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최대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150만 원이에요. 연소득이 900만 원보다 많으면 이제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조금씩 줄어드는데요. 그러다 연소득이 2200만 원보다 많게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요. 이걸 한 달 월급으로 보면 183만 원 정도인데요. 작년에 최저임금이 182만 원이었으니까 그것과 비슷한 금액이죠. 그래서 혼자 살면서 최저임금만큼 혹은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셨다면 근로장려금 대상인 거예요. 혹벌이 가구도 단독가구처럼 연소득이 4만 원일 때부터 근로장려금 1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4만 원 이후부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많아져요. 그러다 연소득 700만 원이 되면 혹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 금액인 26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 단독가구보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죠. 그러다 연소득이 1,400만 원보다 많아지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서 연소득이 3,200만 원 이상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아요. 혹벌이 가구는 아무래도 18세 미만 자녀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과 같은 부양 가족이 있다 보니까 단독가구보다 기준 금액이 더 높죠.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연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예요. 그래서 1년간 최저 연소득이 600만 원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28만 원이에요. 연 800만 원부터 1,700만 원까지 벌면 전체 가구 중에서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그 이상 벌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가 점점 줄어요. 그러다 소득이 3,800만 원 이상 되면 근로장려금을 못 받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둘이 사는 가구가 있어요. 이 가구는 남편만 일해서 작년에 4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혹벌이 가구가 돼서 근로장려금으로 150만 원 받아요. 그런데 아내도 일을 해서 똑같이 400만 원 벌었다면 총 소득이 800만 원이 돼서 근로장려금으로 300만 원 받게 되죠. 이 그래프의 의미가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가구별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다르다 보니까 근로장려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신이 어떤 가구에 속하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신청하냐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구가 어떤 가구를 말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단독가구가 무조건 1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단독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1인 가구는 아니에요.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같이 사는 중증장애인, 같이 사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정다복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60살인데 남편과 이혼하고 30살 딸과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어르신은 작년에 건물 청소일을 하면서 한 달에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벌었어요. 딸은 작년 1월과 2월에 계약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면서 500만원을 벌었는데 3월부터는 특별한 소득 없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럴 경우에 정다복 어르신은 어떤 가구일까요? 2인 가구인데 지금 혼자 벌고 있으니까 헛벌이 가구일까요? 아니면 잠깐이라도 자녀가 돈을 벌었으니까 맞벌이 가구일까요? 아니면 단독 가구일까요? 정답은 바로 단독 가구예요. 같은 집에 둘이 살고 있지만 가구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정다복 어르신은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죠. 그럼 정다복 어르신 딸은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 딸도 가구원의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어서 단독 가구라고 봐요. 그래서 정다복 어르신처럼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다복 어르신 가구에는 2개의 단독 가구가 있는 건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다복 어르신과 정다복 어르신 딸 중에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둘 중 근로장려금을 누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정다복 어르신은 작년에 1200만원 벌었으니까 근로장려금으로 115만 4천원 받을 수 있고 딸은 500만원 벌어서 150만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딸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게 낫죠. 헛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해요. 여기에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자녀인데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부양자녀라고 봐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와 같은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같이 살아야 헛벌이 가구라고 인정해줘요. 만약 자녀나 직계 존속이 중증장애인이라면 이런 연령 제한은 따로 없는데요. 따로 살면 별도의 다른 가구로 본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예를 들어 내가 주부인 아내와 유치원생 자녀 이렇게 셋이 산다거나 30살 중증장애인 자녀와 둘이 산다면 헛벌이 가구예요.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헛벌이 가구일 경우 배우자의 1년간 소득이 300만원보다 적어야 하고요. 자녀나 부모님 소득은 10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보다 많다면 맞벌이 가구로 보고 자녀나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각각을 별도의 단독 가구라고 보죠. 그래서 아까 정다복 어르신처럼 가구원 중에 누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지 선택해야 돼요. 만약 이걸 가족 간에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명이 신청했다면 정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드려요. 오늘은 제가 근로장려금을 누가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잘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근로자녀장려금 리플렛과 근로자녀장려금 산정표, 신청서, 신청 안내문 등은 제 블로그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도 있어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참고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